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한국전력이 되겠고요. 코드번호 01576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0년 12월 14일 월요일 3시 16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 현재 한국전력은 0.42% 정도의 소폭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한국전력에 대한 리뷰 영상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 놓으시면 계속해서 리뷰 영상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이제 참고 영상으로만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러면은 오늘 이제 한국전력 리뷰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전은 대표적인 전력의 판매와 생산을 동시에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회사에 대한 최대 주주는 대한민국 산업은행과 대한민국 정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국민연금도 지분 한 8%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는 하나의 공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전기를 판매를 하는데 전기의 가격적인 부분들을 한전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회사의 최대 주주가 정부이기 때문에 전기료를 결정하는 건 정부가 결정하는 요소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 한전이 3분기에 대규모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대규모 흑자를 기록을 했는데 이 부분이 한전이 뭐 경영을 잘해서 그런 것들도 아니고 뭐 비용 절감을 위해서 노력한 것도 아니고요. 지금 한전의 이익을 결정짓는 요소 이런 원재료거든요. 이 원재료, 석탄, 석유, LNG 가격인데 이 부분들이 올해 3월달, 2월달에 코로나 사태가 오면서 폭락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재료 가격이 팍 떨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발전 단가나 전력 구매비나 또는 연료비가 되게 싸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전이 싸게 사온 거죠. 그래서 비용을 절감한 거예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코로나 때문에 이 회사가 이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대규모 흑자가 난 겁니다. 대규모 흑자를 낼 수 있었던 거죠. 그 부분들이 3분기 실적의 이제 대규모 흑자의 이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한전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이제 바닥에서 서서히 좀 탈피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바닥에서 오랜 기간 하락을 했다가 이제서야 뭐 바닥을 좀 찍고 서서히 거래량도 좀 터지면서 상승으로 좀 전환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최근에 주가가 그동안 이렇게 힘을 모아가고 있었던 상황에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연료비 연동제에 대한 기대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 언론에서 이번 17일 날 12월 17일 날 뭐 임시 이사회를 통해서 요금 개편안을 의결하고 내년 경제 정책 방향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죠. 근데 어떤 언론에서는 이번에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디는 된다, 어디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말 그대로 그런 이제 정보의 혼선 속에서 그동안에 좀 주가가 못 올라갔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니까 이야기가 나오니까 기대감 속에서 주가가 좀 올라갔습니다. 근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17일 날 어디는 된다 그러고 어디는 안 된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주가가 기대감이 좀 선반영돼서 올라왔다, 저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선반영돼서 올라왔고, 기술적으로는 저는 한 25,000원대를 저항대로 두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전에 올라오다가 이렇게 좀 지지가 됐었고 지지가 됐는데 이게 무너지면서 올라올 때는 저항이 되는 자리거든요. 기술적으로 이제 25,000원이 저항이 되는 자리인데 그런 연료비 연동제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주가를 좀 끌어올렸던 거죠. 근데 막상 이제 17일 날 그런 부분들이 뭐 생각했던 대로 도입이 되지 않는다거나 이야기가 없다면 기대감은 한순간에 실망감으로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25,000원에 가까워진 시점에서는 25,000원에 좀 가까워진 시점에서는 다소 좀 이제 결과물을 확인해야 된다. 이제 기대감만으로 더 가기에는 조금 부담이고 결과물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야 되는 자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25,000원대 위로 매물대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전에 이 거래가 많이 됐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거래가 많이 됐는데 이 밑으로 떨어졌으니까 여기에서 매매했던 사람들이 다 물려 있겠죠. 올라오면은 거기서 이제 팔라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올라갈 때 어디서 매물이 나오면서 좀 두들겨 맞을 수 있다. 그 가격이 한 저는 25,000원 정도에서 3만원 정도 사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5,000원대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에도 좀 저항대, 뭐 매수로 잡을 수 있는 자리는 아니고 다소 이 구간에서는 한 발 물러서서 좀 봐야 되는 뭐 그런 자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전이 올해 이제 실적은 좋을 거예요. 올해 실적은 좋을 거고, 그리고 배당도 올해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또 모릅니다. 내년에도 연료비가 과연 이렇게 쌀까? 그거는 누구도 장담 못하죠. 그리고 매년 늘어나는 환경 비용 부담금, 이것도 내년에는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RPS 비율, 신재생 에너지 의무 비율도, 발전 비율도 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오는 비용 증가가 무시 못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비용 증가, 물론 나중에 다 논의를 해서 해결을 해 봐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것까지 가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물론 나중에 합의를 해서 한다면 그게 또 기대감,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되겠지만, 일단 뭐 내년에 환경 비용이라든지 또 RPS 뭐 신재생 에너지 의무 비율 증가에 따른 그 한전의 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들의 개선이 사실 일회성이 그칠 수도 있거든요. 일회성이 그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내년에 또 적자난다. 그럼 주가 올라가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료비 연동제나 이런 부분들이 도입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 도입이 된다면 주가가 추가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 형성이 되지만, 반대로 그게 도입이 되지 않았을 때는 뭐 내년에도 뭐 실적이 좋아진다는 보장을 할 수도 없는 거니까, 내년 또 환경 비용 부담감도 늘어나서, 그렇다면 25,000원을 더더욱 뚫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한전의 전체적인 기술적 흐름은 뭐 이렇게 저점을 계속해서 좀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고, 저점이나 이런 것들 계속 높여가고 있고,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높여가면서 힘을 모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가격적으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싼 영역이다. 2만 원대 정도면 굉장히 싼 영역이다. 그리고 배당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상당히 또 좋은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25,000원을 넘어가는 거하고는 또 이제 별개의 문제인 거죠. 25,000원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뭐 연료비 연동제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해결이 완전히 돼야 되고, 또 동시에 이제 뭐 환경 요금 분담금 그런 부분들도 점차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또 해결되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25,000원 정도 가격을 넘어서는 것이 쉽지는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25,000원대에서는 다소 뭐 매수나 이런 것들보다는 일부 좀 비중이라도 줄여놓고 17일 날 결과를 조금 보고 가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는 주가가 지금 5일선 위에 있잖아요. 5일선 위에서 이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뭐 25,000원 근처에서 일부 좀 줄여놓고 나머지로 5일선 이탈 전까지는 계속해서 좀 가져가 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17일 날 결과를 보고 좋은 결과가 나와서 뚫는다면 거기에서 수익을 좀 더 극대화하고, 반대로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좀 변해서 주가가 좀 떨어진다거나 그랬을 때는 5일선 이탈했을 때 현금 확보를 한 다음에, 나중에 또 주가가 또 내려오게 되면 더 좋은 가격에서 또 저가 매수나 이런 부분들로 들어가면 저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좋았지만 내년에는 일단은 뭐 장담할 수는 없는 거고요. 올해는 뭐 원재료가 워낙에 쌌으니까. 근데 내년에는 환경 비용 부담감도 늘어나죠. 거기다가 연료비 연동제도 이번에 도입이 안 돼 버리면 여기는 여기대로 환경비용은 환경비용대로 늘어나면서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는 올해처럼 흑자 기조를 크게 보이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은 25,000원 정도를 저항대로 두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뭐 한전은 앞으로도 이슈가 생길 때마다요 계속해서 리뷰 영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댓글로서 실시간 리딩을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6분부터 시작이 됐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마감됐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도 댓글로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은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9시 그다음에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다음에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지난 금요일 날은 두 종목이 추천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댓글로서 리딩을 이렇게 해드리고 있고, 반대로 또 하락을 하게 되면은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손절에 대한 리딩을 장중에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